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폭염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비도 좀 내려서 선선한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 어제도 우리 국민들은 쏟아지는 뉴스에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피고인이자 피의자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어제 내란 특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또 최병 특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의 수사 상황, 또 윤석열 어떻게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 어떻게 조사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이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 또 신주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해봤는데, 우리 의원님, 변호사님 아세요? 네네,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 개그맨 시험 떨어졌다가 네. 어쩔 수 없이 사법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예인 수준의 변호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 수준의 변호사님. 네. 네, 잘 아시는군요. 핫스팟을 좀 더 시원하게 쿨링해주기 위해서 쿨링 에너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좀 본인이 물어봐 놓으셨고 민망해하고 계세요. 전 좀 덥게 느껴지네요. 예, 오늘 날씨가 덥게 느껴지는데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어제 윤석열 버티기 때문에 결국 강제 구인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시에 변호인 접견을 윤석열이 하고, 그 이후에 조사에 불응하겠다 최종 결정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 출석 불응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계속 이제 특검이 제한적인 수사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 끌기 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뭐 28일 1차 소환에도 그렇고 2차 소환 요구했던 1일도 그렇고 그래서 5일날 2차 소환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지금 지금 11일 또 14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네. 전형적인 윤석열식 법꾸라지들의 행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고라지 행태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공문까지 보내서 서울구치소장한테 인치해라라고 지휘까지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네,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구치소장이 사실상 수원에서 있었던 구치소장이다, 그런 인적인 어떤 동일성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자들은 만약에 강제로 팔을 끼고 이제 체포영장도 발부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경우는 네. 뭉개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동훈, 정진웅 검사 압수수색하러 핸드폰 가지러 갔더니 그거를 그냥 완전 넘어지면서 예.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독직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실제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정진웅 검사가 무죄 판결 받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자기 건드리려고 하면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 버리면은 완전 그 사람은 손에 건들면은 야씨 내 인생 이 사람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재판 받아야 되고, 그걸 재판 변호사 비용 누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구치소장이 가서 직접 인치를 해라라고 하더라도 손대기가 쉽지 않은, 이 사람 분명히 넘어진다. 예. 지금 갑자기 몸개그를 아닙니다. 하셔가지고 개그는 놀랐습니다. 한동훈이 한 거예요. 네, 정진웅 검사를 향해서 보여주신 건데, 좀 개그맨 시험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십니다. 연예인의 느낌이 저는 그렇게 정말 인지하고 나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장경태 의원 구치소에 찾아갔던 그 현장, 수원에 갔을 때 저도 함께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떠올려보면 그 사람이, 그 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에 와 있다. 전 그것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아마 수원구치소는 안 갔던 거 같고 서울구치소를 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수원이죠, 여기? 수원이었나요? 네, 수원에 갔어요, 작년 4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예. 하도 만나기 많이 위해서. 가서 지금 어디를 갔는지도. 네네. 제가 오마이 맞네, TV가 맞네. 네네. 기억이 생중계했던 나네요. 현장입니다. 맞네요. 그때 갔을 때도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구치소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이렇게 뭐 문전박대 당하듯이 하고 왔는데, 네. 그 해당 수원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로 이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 시점에 인사명령을 내렸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 지금
김건희 영장이 기각되는 판사를 비롯해서 조희대 작품이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원구치소장을 김현우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 발령을 내면서 사실상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정본부는 또 법사위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네. 뭐 해당 김현우 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사위 출석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출석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그렇죠. 상황이었는지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팀의 수사 협조에 대해서 네. 교정 당국이 물론 이 해당 피의자가 여러 가지 출석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네, 강제 구인까지 요청한 마당에 교정본부에서는 당연히 그 구인에 응해야 될 구인 요청에 응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버젓이 이 내란 수계의 편의를 봐주는 편의를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지금 구치소나 이 교치소가 반성을 하는 곳이지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당연히 구인 요청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실제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학교에 지각을 하더라도 네. 결석을 하더라도 뭐 병원에 갔다 왔다는 최소한 어떤 건강상의 이유인지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최소한 의료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지난 이명박, 박근혜 네. 역시나 조사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또 조사 거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또 왜 나만 조사 거부 안 시켜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에는 근데 특검이 다릅니다. 조은석 특검이에요. 그래서 조은석 그렇죠. 특검은 아예 처음부터 방문 조사를 상정해 두지 않은 거예요. 네. 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찾아갈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아. 방문 조사를 상정해 두지 않고 이제 초강수를 두는데 윤석열도 본인도 이명박, 박근혜 조사 안 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더 뭉개는 거예요. 근데 더 뭉개는데 그 사유가 완전히 좀 사실은 처음부터 뭐랄까요? 좀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왔다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갔다가 또 자기가 또 뭐 조사 받으러 나오건 뭐 재판 받으러 나오고 싶을 때 나왔다가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가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우라병을 걸리게 하는 그런 행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가 장시호 씨 출정조사 관련돼서 또 서울구치소 가서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장시호는 그렇게 출정조사를 나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안달이 났다고 보일 정도로 예. 뭐 출정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구는 출정조사 나오고 싶어하고 누구는 안 나오고 싶어하고 결국 해당 검사가 수사의 의지나 편의 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결국 출정조사 횟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네. 날카로운 의심이네요. 그렇네요. 장시호 나오고 씨는 장시호 씨 뭐 우리 윤석열 씨도 뭐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출정조사 한번 받으셔야 될까요? 네, 생태 뭐라도 연어라도 좀 제공해드려야 예.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와, 이 정말 연어라도. 엄청나게 여러 레이어를 까는 네, 이 장경태 의원님 여러 명을 한 번에 네. 먹이시는 아무튼 멋지다. 우리 네. 출정 그렇게. 조사에 성실히 네. 응하시길 바랍니다. 장시호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둘이 뭐 개찐도찐지만. 한 방에 네. 여러 명을 한 번에 레이어를 깔아서 먹이는. 그러게 역시. 말입니다. 아, 자, 이런 순간 저희가 이제 현장을 또 다른 채널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서약하는 그 현장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정청래, 기호 2번 박찬대 이렇게 공명선거 협약을 약속을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준비했네요. 이 서약서를 눈에 확 띄게. 예, 아.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맞아요. 최고위원 후보가 한 명이 있죠. 황명선 후보 함께 또 사인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또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크게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 또 사진도 함께 찍고, 네.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크게 만들어. 힘들어하세요. 자, 정작 후보자들 얼굴을 이제 나오네요. 이제 제대로 잘 나오네요. 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김병기, 정청래, 박찬대, 황명선.
저도 중앙당 선관위원도 해보고 최고위원도 해봤지만 저도 네.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도 해봤지만 저렇게 큰 서약서는 민주당 역사상 크게 역대급인 만들었네요.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쭉 얼굴을 보게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당 대표 임기가 이번에 1년이잖아요. 1년짜리. 4년 네. 1년 당 대표를 꼭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번만 1년만 지나면 2년짜리가 있는데 왜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임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집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임기 1년 첫 집권 1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전 찬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 입법이 1년 넘어가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2년차, 3년차 되면은 가면 갈수록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오히려 특히 저희 개혁 입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잖아요. 3대 개혁 입법인데 저는 어찌됐건 특검이 한 3달 정도는 개혁 입법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보거든요. 저는 특검이 끝나는 대로 바로 만약 검찰 개혁에 실패한다라고 보면 검찰 캐비넷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또다시 반격이 시작될 거다. 지금 네.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시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이 아직도 염치 없이 저러는구나. 네. 이런 생각할 텐데 뭐 여러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만 저도 장관 인사청문회 한 10번 넘게 봤지만 네. 저희는 자료 제출 거의 그래도 70% 이상 하거든요. 저쪽은 아예 뭐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가지고 저렇게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네. 후보자 때도 그렇고 여타 장관 후보자도 그런데 참 뭐랄까요? 참 염치가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집권 1년 차에 문전 딱 찬스 딱 소위 골든 타임 개혁 골든 타임 시기를 이제 어떤 당대표 후보가 잘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정도가 아마 두 분 다 저는 잘하시려 보는데 그래서 좀 당원과 지지자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검하고 인청이 네. 사실 특검은 예.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인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고 이제 마지막이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는 둘 다 누가 돼도 좋지 않나. 저도 맞아요. 사실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네.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결국 당원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그 현장과 상황들 저희가 오마이 TV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식은 마무리가 됐고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예. 발부받으면 체포는 인신에 대한 이제 뭐 결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끌어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절차적인 거를 엄청나게 문제 삼잖아요. 이거 기다릴 거예요. 내 몸을 결박하기를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완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윤석열 이거 네.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허. 근데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저는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뭐 쉽게 말하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어떻게? 윤석열의 정말 몇 수 위잖아요. 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작성이라고 그렇고 썼던 책이 있는데 수사 감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으로 되기 직전에 사실은 조은석 특검도 검찰총장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고 그때 이제 직전이 문무일 총장이 18기 연선 18기였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연선 19기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수다. 나 아니면 봉욱인데 내가 되나?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나 아니면 봉욱이야 이렇게 그 당시, 생각하고 그래서 예. 수사 감각, 수사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검찰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남겨야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아주 정말 본인이 했던 사건을 다 넣어놨어요. 모든 사건. 그래서 이 사건 피의자 뭐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이런 행동을 할 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거를 쫙 쓰면서 네. 제일 처음에는 잡아야 시작이다. 잡아서 시작이 됐는데 예, 시작이고 그리고 버티는. 수사는 심리다. 네. 수사는 심리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심리 게임에 대해서 예. 다 예상을 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을 했을 때도 이제 윤석열이 이제 분명히 물고 늘어질 그런 불법한 뭐 인치다 이런 거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를 해서 할 텐데 저도 좀 기대되는 편입니다. 네. 그 책에 뭐
개정판이 나오면은 윤석열 얘기도 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참 기대를 해보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보면 뭐 아프다, 네. 뭐 돈 없다, 그리고 덥다, 뭐 이런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의 남은 수?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버티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프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버티기로 간다. 이게 마지막 남은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일단은 뭐 참 우리가 항상 인권 수사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마음 같아서는 포승줄에 역 묶어가지고 정말 끌고 나오고 싶지만 그야말로 끌고 뭐 참 나오는 사지를 들어서 끌고 나오는 그런 상황. 뭐 저는 어찌됐건 뭐 사지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무거워서 근데 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서든 좀 회유를 해서 뭐 끌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 돈이 없다고 하는데 75억이나 있는데 뭐 돈이 없는지 모르겠고 본인이 그렇게 술 마실 돈은 있고 네. 거기 구치소 안에서 간식 사 먹을 돈 없는지 뭐 잘 모르겠고 뭐 영치금은 뭐 또 이제 보내주고 있다고 하니까. 영치금도 400만 원 이상 예. 찼다요. 꽉 다 찼다고. 찼다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구치소가 그러면은 이 반성의 공간이지 특권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본인이 아니 더우면 저도 선풍기 쐬고 있는데 네. 아니 저보다 더 편히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마시고 윤석열 씨도 이제 좀 죗값을 좀 겸허하게 치르시면 좋겠는데 네. 뭐 특검 뭐 계속 시간 끌기 하시면 네. 본인의 규칙 사유로 저희가 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90일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30일 더 하고 60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버틴다고 끝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도 90일간 수사받는 게 편하지 네. 60일 더 해가지고 150일 막 꽉 150일 채워서. 꽉 채우길 바라진 않겠죠. 네. 그래요. 오늘 2시까지 다시 이제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장에게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치시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현장도 지켜보도록 하고